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송희 원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공무원 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 면접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방직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험에 응시하신 많은 수험생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마 그동안 날씨도 너무 덥고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랜 시간 준비해 오신 만큼 꼭 필기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지방직 이 공무원 면접과 관련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 두 가지 이야기냐? 먼저 첫 번째는요, 작년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고 가셨던 분이 우수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드리는 그런 복귀 후기고요. 두 번째는 너무 아쉽게도 작년에 재면접을 보셨던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작년에 저와 함께 지방직 면접을 준비해 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 중에 저희가 실제 이 우수인지 또 보통인지 미흡인지라는 이런 시험 성적을 경기도 지방직에서는 열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본인의 환산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측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실제로 후기를 주셨을 때 우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후기를 주셨던 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셨고 그 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파주시 이 사회복지직에 지원하신 한 수험생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사실 좀 현재 그 시험을 봤을 때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제 아무런 이제 경력이 많이 없으셨고요. 나이가 좀 어린 편이어서 그런지 학위를 받고 그리고 관련 전공을 하긴 했지만 유사 경험이 없어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하기에 긴장 자체도 많았고 면접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면접을 잘 보고 오셨고 그분의 후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3년도 파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면접은 8월 3일 시행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전조사서 주제는 이런 게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본인의 과제를 넘어서 도전 및 이 목표의식을 갖고 일을 했던 경험, 그리고 그 결과를 공직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그래서 어떤 목표의식, 성취 노력에 대한 경험과 함께 그 경험들을 앞으로의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결합해서 적용시킬지를 각오, 포부를 보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려운 주제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위원은 아시다시피 총 3분, 남자분 2분, 여자분 1분, 중년에 인자하신 인상의 분들이 앉아 계셨다고 하고요. 진행 시간 같은 경우는 사전에 10분이라고 안내가 되었지만 이분이 시간을 체크했을 때 한 8분 정도 조금 넘어서 면접이 좀 일찍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받은 질문의 개수는요, 약 꼬리 질문까지 포함해서 12개 정도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질문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첫 스타트가 자기소개 아니면 지원 동기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면접관 분들도 여러분들을 처음 대면하다 보니 여러분들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는 지원 동기로 첫 번째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사전에 준비를 잘 해 가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별다른 꼬리 질문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안에서 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관련 질문으로서 그렇다면 지원자분께서는 관련 전공자이신데 1급 자격증은 취득하셨나요? 라는 그런 자격증 취득 여부를 질문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 질문으로 또 한 분께서 1급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예상으로는 아마 본인의 느낌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인사분은 아니셨던 것 같다. 이걸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묻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후기를 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 수험 기간이 총 얼마나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세요. 사실 여러분, 수험 기간을 묻는 질문은 경기도 여러 직렬에서 골고루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기출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이것 역시 지원 동기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이라는 이 직업 가치를 언제부터 얼마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실무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능력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앞으로의 공직사회에 적응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수험생 분들 중에 이 직렬과 관련해서 뭐 자격도 공부하셨고 혹은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유사 직무 경험이 없으셔서 진짜 사회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왜냐? 뭔가 실무 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에서 무조건 경력자를 뽑는 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조건 자체가 합불에 영향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분께서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때 어쨌든 그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약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경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직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저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없이 답변을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이 사실 이분한테는 큰 불안이자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파주시의 복지관 개수를 알고 있으신가요? 라는 현황 통계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걸 답변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면접이 종료되고 나서도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거 답변을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원장님 너무 불안해요. 라는 이런 말을 하긴 하셨지만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거 자체로 떨어지진 않으실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넘어갔다고 하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와 업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번 더 받으셨다고 하는데 앞에서 좀 비슷한 설명이 있긴 했지만 이때 이제 미리 준비하셨던 대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이분이 원하는 부서가 이제 노인 관련한 복지 사업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험 같은 걸 학교 다녔을 때 학창 시절에 했던 경험 같은 걸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께서 그러면 혹시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한 번 더 꼬리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역시 그런 부분들도 모두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복지 분야와 관련한 어떤 직무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전자분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뭐 차이점, 본인의 견해, 뭐 우선적 가치 이런 거를 묻는 질문은 아마 여러 기출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거는 복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제가 봤던 기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어떤 게 정답인지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그럼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상황 제시와 되게 비슷한 상황 제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원자분이 정말 따내고 싶은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 사업의 기한과 내가 이미 하고 있던 업무의 기한 둘 다 마감일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선택형, 상황형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업무 분야의 공모사업 기한, 그리고 내가 이미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마감 기한, 두 가지가 겹치게 되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유형도 저희가 이미 수업 때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너무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답변을 잘 뱉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해석을 좀 드리자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마감 기한을 더 고려를 해야 하겠죠. 하고 싶은 업무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미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건 내 개인의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업무 과정이 아니라 대민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팀, 타 부서, 타 기관과의 연계가 된 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이걸로 인한 피해가 2차적, 3차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영리적 활동을 하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아니다 보니 이미 담당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있는 답변을 잘 보여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까지 하고 면접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분의 후기를 먼저 공개해드린 이유, 이분은 자신의 평정을 우수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100%는 아닐 건데요, 여러분. 이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셨어요. 면접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본인도 모르게 앞에 앉아 계신 면접위원의 채점표가 너무 잘 보였다. 근데 어떤 가운데 앉아 계셨던 한 분의 평정표가 너무 잘 보였는데 그게 우수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모두 상중하중에 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두 분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면접위원 분들의 반응이나 자기가 스스로 답변했을 때의 만족감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좋은 점수가 예상된다 라는 그런 말을 저한테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큰 자신감이 없이 시작을 하셨고, 또 너무 긴장도도 높고 말하는 거에 또 면접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불안감이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진정성 있게 꺼내주셔서 필기시험이라는 걸 뛰어넘을 만큼의 좋은 면접을 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